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오른쪽 그게 15쪽입니다. 대체로요. 반드시 갑니다. 제가 그 20여 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온 책들을 골라봤어요.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도 A급 도서만 일단 골라드리겠습니다. 역사 교육론으로 가요. 여러분 숨 한번 쉬세요. 조금 힘들죠? 숨 한번 쉬고. 저도 커피 한잔 할게요. 네. 자, 됐죠? 여기 한 번 더 저기 쭉 훑고 두어 번 볼 테니까 좀 보세요. 역교론의 처음에 역사교육의 이론, 그 다음에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책 하다 보면 이게 학생들이 그 간략한 용어를 쓰는데 한국사 통론이 한 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역교론은 그래서 이거는 책 표지 가지고 보통 얘기합니다. 앞으로 제가 역사교육의 이론은 청록책이라고 그럴 거예요. 청록책.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표지에 녹색이 많아서 제가 녹색책이라고 합니다. 녹색책. 그 다음에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요거는 표지에 갈색이 많아서 갈색책이라고 그래요. 이따 다시 한 바퀴 돌고 올 테니까 그런 거보다 하고. 그래서 역교론에서는 요 세 개가 필독도서입니다. 기본도서. 필독도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셔야 되고, 여러분 합격수기로 본다면 이거는 혀로 공부해요. 혀. 합격수기에 그게 있어요. 5년년 합격수기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을 혀로 공부했다. 그러니까 혀로 할 듯이 이렇게 샅샅이 공부했다 그런 겁니다. 아마 아직도 요 동작중학교였을 거예요. 저 고향은 안동인데 서울에 와서 붙었죠. 그래서 요 세 개, 청록책, 녹색책, 갈색책, 요거는 혀로 공부하세요. 그 네 번째는 역사교육의 이해는 표지가 블루 파란 책인데 요거는 이제 10년 전까지는 필독도서인데 요게 이론하고 현장이 같이 있는 책이에요. 요것이 이제 갈라져서 이론화된 게 역사교육의 이론인 청록책이고 현장이 따로 나온 게 내용과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역사교육의 이해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거기에 사료학습하고 교육과정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인 거는 청록책하고 녹색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교육의 이해 말고 밑에 있는 이론과 방법 등등등 그런 거는 그냥 제가 수업할 때 참고하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이 이런 것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역교론에서 필독도서 3개입니다. 역사교육 이해는 부분적으로 조금만 보면 되니까 완독이면서 필독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사도 3개입니다. 저기 첫째, 둘째, 셋째 그들이에요. 줄여서 한통, 한특, 한길이라고 그래요. 한국사 통론, 한국사 특강, 한국사 길잡이 거기에서 요것도 완독이면서 통독, 그러니까 혀로 공부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거 말고 부분적으로 이제 보는 게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 보통 줄여서 뿌셈이라고 그래요. 기타 한국 근대사 강의 등등등이 있는데 뿌셈은 부분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수업에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사 반드시 통독해야 되는 책 3개 부분적으로 골라서 봐야 되는 게 하나 뿌셈 그러면 되고 다음 세계사를 일단 옵니다. 필독도서가 처음에 앞에 2개예요. 서계, 동계, 서양사결론, 동양사결론. 또 필독도서가 4번째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줄여서 한중이라고 합니다. 서계, 동계, 한중.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끝에서 두 번째는 일본사. 그래서 요 책 4개는 역시 통독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머지 책은 이제 부분적으로 보시면 되고, 다 수업 시간에 다룰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통독해야 되는 책이 역결혼 3개, 한국사 3개, 책 제목상, 그리고 세계사가 4개예요. 서계, 동계, 한중, 일본사. 이거는 기본적으로 10대 도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도서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10대 도서만 죽어라 하고 하시면 합격해요. 수석은 좀 힘들지만 합격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10개에서만 나오느냐? 안 그래요. 확률 게임이라 그랬죠. 요거 말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알파에 해당되는 책들은 10년에 한두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그래서 난이도와 더불어서 그 수험 도서도 최소한 5년 정도는 본 다음에 선택해야 됩니다. 작년에 이 책에서 좀 나왔다. 그럼 이 책만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담론을 만들었다가 망한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서양사계론 무시했다가 거의 5점 정도 깎인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얘기하면 돼요. 섣부르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난이도도 그렇고 쉽다 어렵다 함부로 단언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책에서 특히 이 책에서 이제 안 나와. 예전에 어느 교육학 선생님이 그렇다가 상당히 고생하신 경우가 있는데 우리 역사 쪽도 그런 담론들이 있어요. 스타디도 그렇고 클래스 받아 그런 것도 있고 단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동안에 5년 이상 봤을 때 가장 확률적으로 많이 나온 게 요 10대 도서예요. 올해 특히 유별나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다른 데보다 한 5점 정도 앞서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저기 제가 시험 보고 나서 좀 알아봤거든요.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우울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10대 도서 좀 이렇게 조금 뭐랄까 홀대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우울해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다시 합니다. 자, 10대 도서는 무조건 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익으면은 플러스 알파에서 다른 책을 조금씩 보시는 건 괜찮아요. 가령 세계사 같은 경우는 서양사 개론이 어느 정도 익다 그러면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에 서양사 강좌 또 서양 중세사 같은 게 있죠. 그걸 사전식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 괜찮은데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주의하세요. 10대 도서 10권, 끝까지 한 달에 한 권씩 하면은, 결국, 1, 2, 3, 4, 5, 6, 7, 8, 9, 10, 10월이면 다 끝나겠네. 그럼 11월 좀 놀다 시험 봐도 되겠네. 그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게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령 100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수험생도 마찬가지예요. 생대평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10대 도서가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이해가 됐을 때 다른 책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때 제가 고민을 해요. 요거 10대 도서를 70%까지 올려드렸는데 요걸 80 등산을 치면은 해발 1000 중에 700까지 왔어요. 그러면 안정권이에요. 자, 여기서 다른 산을 가야 될까? 이 산을 좀 더 올라가는 게 좋을까? 해마다 고민하는데 이 10대 도서의 퍼센테이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많아요. 그럼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 4, 5, 6 그때 심화반이 있는데 토요일반에 신간 도서를 조금 다루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세요. 플러스 알파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10대 도서에 주력하고 내공이 있다 하더라도 10대 도서 최소한 70에서 80까지는 이해도를 높이세요. 그런 다음에 다른 책을 조금 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 되면 곤란해요. 뭐가 주가 되고 뭐가
보조가 되는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손흥민선수가 세계적인 그거 된 게 아마 고등학교 언제까지는 아버지께서 손정홍 씨가 절대 게임이나 그런 거 안 시켰다 그래요. 하루에 그냥 슈팅 연습 10,000개, 1,000개 시키고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지금 28인데 팔팔 날르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1년 코스는 요 10대 도서를 하나의 산이라고 합시다. 요 산을 저와 같이 1년 동안 같이 간다면 크게 7번 등산하시는 거예요. 기본반부터 시작해서 이따 저 설명할 겁니다. 총영유반까지. 그래서 7번 정도 하면은 10대 도서를 한 70에서 80까지는 자기 걸로 만들어요. 그 100으로 만드는 거는 힘들어요. 7, 80이면 거의 안정권에 달아갑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수시로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데 그때 여러분이 속으로 이거구나 자기 10개 중에 7개 정도 맞추면 상당히 많이 맞추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지만 10대 도서 중심으로 1년 동안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저랑 같이 동행하신다면은 그거고, 여러분이 혼자서 하신다, 스타디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일단 10대 도서부터 자기가 소화한 다음에 다른 거 하세요. 밥하고 국하고 김치 먹은 다음에 소화시키고 다른 거 드세요 하는 거 좀 똑같습니다. 네.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한국사하고 세계사는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는 혼자서 하세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말씀은 드리는데 어쨌든 교과서 내용을 하면 이게 수능 강의가 되잖아요. 근데 좀 미안하지만 수능 지식이 어느 부분에 약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하니까 교과서는 혼자서 하시고, 한국사나 세계사가 요즘 그 커리큘럼 2015는 좀 책이 좀 얇아요. 그래서 한 2012나 2013년도 저기 재직권 한국사도 그렇고 그다음에 세계사도 그렇고 2012년이나 2013년에 나온 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요새는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사는 특별하게 내용은 이렇게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저기 세계사에 있는 내용 재배치한 거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고 세계사는 거의 10년 전 거 찾아서 7, 8년 전 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토대로 10대 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로 갑니다. 자, 7번 정도 오른다 그랬죠. 좀 더 봅니다. 역결혼에 청록책하고 알죠? 세 번째 갈색책은 개념이 많아요.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 많고 팩트는 그러니까 7대3 정도로 개념이 7, 팩트가 3이에요. 반대로 두 번째는 내용과 방법은 팩트, 사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3대7, 그러니까 개념이 3, 그 다음에 팩트가 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하면 역결혼은 개념 위주입니다. 다음, 한통은 거의 팩트 위주의 책이에요. 한통은 대개 8대2 정도로 팩트 투성입니다. 나머지 한국사, 한통, 한길, 뿌셈 등등은 개념 위주입니다. 개념이 거의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개념이 좀 많아요. 다음, 우리 수험도서 중에 개념하고 사실이 균형을 5대5로 갖춘 거는 서양사의 개론이에요. 좋은 책입니다. 여기는 개념도 좀 제법 있고, 문장도 이렇게 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고, 또 팩트도 많아요. 통계는 조금 어쩔 수 없이 엉성한데, 대개 아마 6대4나 7대3 정도로 팩트가 좀 많습니다. 좀 개념이 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고, 다음에, 한중이나 그냥 일본사는 그냥, 팩트가 좀 많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대체로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하는 김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공부는 1월부터 한다. 좀 이따 한다라고 할 때 아니면 지금부터 한다 할 때 최소한 이제 2월 달까지 하나의 방학이니까 아무리
코로나지만 또 개학이라는 게 있겠죠. 3월 되면은 졸업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한 2개월 반 정도 남았죠. 2개월 반이 한 3개월 할게요. 12, 1, 2. 요 중에 그 한국사하고 세계사 중에 일단 하나만 택해서 집중적으로 보세요. 되게 한통 서계 동계 중에 권합니다. 요 셋 중에 하나 자꾸 보세요. 그냥 너무 도움이 됩니다. 2개 정도를 뭐 하루에 나눠서 봐도 괜찮아요. 3개 다 보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한 통 하나만 해도 충분해요. 아니면 좀 더 자기가 학습 능력이 좀 많거나 그러면 뭐 2개 정도 보셔도 됩니다. 요거 봐서 어느 정도 인구하고 익숙해진 다음 그때 역결혼 책을 보세요. 특히 혼자 하실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저랑 이제 1월 초부터 같이 저 강의를 제 강의 들으신다면은 앞으로 보름 정도는 한 통이나 저 서양사 좀 보고 역결혼 나중에 어쨌든 혼자 하든 강의를 같이 하든 간에 나중에 혹은 저랑 같이 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결혼 그냥 하면은 조금 힘들어요.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동안에 나름대로 공부를 할 때 다른 것도 하는데 한 통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쭉 해나가면서 자기 개인적인 코스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통 동계 서계 그거부터 하라 그런 거고 어느 정도 익숙한 다음에는 역결혼을 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역결혼하다가는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추상적인 사고력이 뛰어나고 그러면 좀 괜찮겠지만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으로 왼쪽 페이지에서는 674411 정도가 여러분한테 드린 팁이고 오른쪽은 10대 도서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10대 도서만 하라가 아니라 10대 도서부터 하라 그렇게 됩니다. 요 10대 도서의 플러스 알파에서 여기 보면 책들이 되게 많죠. 거기서 엑기스만 골라서 제가 만든 게 맨 아래에 있는 전공 역사 제 교재입니다. 한 500쪽 정도 돼요. 해마다 조금씩 입시 우리 인구 경향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어요. 만약에 올해 또 다시 듣는 분이 계시면은 2021년에 내년에 다시 듣는 분이 계시면은 교재 한 번 사면은 2년은 제가 쓰게끔 해드리니까 올해 교재 그대로 쓰시고 처음 하시는 분은 또 새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작년 것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가 바뀐 부분은 제 홈페이지에다가 그 자료실에다가 추록해서 바뀐 부분을 집어넣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만 올해 아쉬운 거는 우리 저랑 같이 일하는 출판팀 거기도 코로나에 휩쓸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 기능마비입니다. 제가 가지를 못해요. 문을 닫아버렸더라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책이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게 2개예요. 빈 교실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작년까지 이 교실에 이렇게 학생들이 앉아서 같이 대화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교재 만드는 출판사도 거기에 휩쓸렸다고 하는 거. 코로나가 어느새 제 근처까지 온 것 같아요. 올해는 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표지도 그래서 거의 좀 미안하지만 대충 만들어야 돼요. 작년까지 예쁘게 나왔는데 조금 봐주세요.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책 장사는 아닌데요. 원래 이렇게 이쪽에 그 화면에 띄우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 얼굴도 막 이렇게 비치고 나와가지고 막 눈도 부시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예 책을 갖고 오자 그래서 제가 배낭에다 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순서대로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거기 교재 보면은 거기 15쪽에 역사극의 이론이라고 그랬죠. 저 책 장사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눈에 띄라고. 이게 이론인데 잘 보여요? 예, 이론인데 이게 청록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뭐 찍어놨다가 나중에 책방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남색 책이라고도 하는데 미술 선생님에 의하면 이게 청록색이라고 그래서 청록책이라 합니다. 앞으로 청록책 하면은 이 책이에요. 다음에 2번째가 녹색 책이죠. 예, 내용과 방법.
녹색이 많죠? 예, 녹색 책입니다. 책방에 가서 찾기 쉬울 거예요. 녹색 책. 그 다음에는 갈색 책이죠. 갈색 책은 내가 방에다 놓고 왔네. 뭔가 빠졌구나 그랬더니 갈색 책. 내 방에 가서 갖다 줄 수 있어요? 거기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 그 전에 갈색 책부터 하기 전에 책 갖고 오는 동안 요게 부분적으로 봐야 되는 이거 파란 책입니다. 파란 책. 10년 정도까지는 요게 필독 도서였는데 요즘은 요것이 나눠지는 바람에 부분적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냥 얼굴 나와도 괜찮죠? 요게 유튜브 방송 때문에 제가 2시 전각에 들어오냐고 까먹었네. 미안합니다. 요게 역결혼 청록책, 녹색책에 이어서 이렇게 갈색 책이에요. 3개 필독 도서입니다. 청록책, 녹색책, 갈색책. 원래 이렇게 화면으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얼굴이 비치고 그래가지고 흉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이렇게 꾀를 냈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는 김에 좀 다 합시다. 그 다음에 한 통 있죠. 한 통.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통은 되게 사정판으로 돼 있을 거예요. 여기 한 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통은 됐죠? 네. 그 다음에 한국사 특강이 있는데 신특 구특이 있는데 신특만 보시면 돼요. 여기 표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사 특강은 알 수 있겠죠? 한국사 특강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의 길잡이는 상관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상관만 갖고 왔어요. 올해 여기서 많이 나왔습니다. 한국사 길잡이. 네, 한국사 길잡이. 오케이. 예. 그 다음 됐고 그럼 이제 3개에서 6개 된 거죠. 다음에 서양사결혼. 올해 서양사결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 절반 이상의 수험생이 서양사결혼 우습게 보다 서양사결혼이 수험생을 또 우습게 보는 그렇게 됐어요. 아주 당했습니다. 이거 10대 도서에 하나니까 잘 기억하세요. 특히 서양사결혼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기독교 부분은 진짜 혀가 아니라 목젖까지 공부해야 돼요. 기독교 부분은 이상하게 어렵게 나오고 올해도 나오고 작년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사의 절반은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렇게 나오지만 그중에 절반은 거의 기독교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대 기독교 아니면 중세 기독교 아니면 근대 종교의 격도 있으니까 근세 때는 근대 거기서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동양사결혼은 판이 많은데 3년 전에 나온 게 이게 최신판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책이 자꾸 바뀌어서 지금 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판은 여러분 대부분 아마 절반 이상은 주황색 표지로 갖고 있을 겁니다. 주황색 표지. 그러니까 요거 있으신 분은 그러니까 처음 구입하시는 분은 조그맣게 책으로 하시고 조그맣까 연두색 표지. 근데 요거 있으신 분은 요거 갖고 계속 공부하셔도 됩니다. 오케이.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네. 제가 잠깐 옆에다 놓을게요. 요거는. 그렇게 돼서 요 책이 동계, 신동계라고 그래요. 아까 그 주황색은 고동계라고 그러는데, 여기 나온 지가 3년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교수님들이 이 책 가지고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계 동계하고, 우리 세계사는, 교본 도서가 4개라고 그랬죠. 요게 한국인한 중국사니까 가서 찾기 쉬울 겁니다. 한중. 이제 마지막으로 일본사가 있는데, 일본사는 그 오키나와 성으로 돼 있어요. 앞이 이렇게. 이것도 통독하셔야 됩니다. 일본사 책은. 근데 요거는 절판됐기 때문에 인터넷 시장에서 구입하시면 돼요. 절판되지 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찾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오사카 성에 나와 있는 게 일본사 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시중에 일본사 책이 꽤 많은데 단일 도서로서는 이것이 제일 잘 나와요. 예.